알아두면 유용하지만 어렵고 복잡해서 망설여지는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이 뉴스 보고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서울 지역에 물론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이 2만 원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삼겹살 하면 사실 서민 음식인데 둘이서 2인분에 소주 한잔 하면은 5, 6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높겠죠. 네, 술값도 있으니까. 네. 이 뉴스 아마 이 수년 전에 짜장면이 7,000원 시대에 열렸다만큼이나 그랬죠. 그 이상 이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인데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00g 1인분 기준으로 2만 원이 5월에 넘어섰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돈육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그 여파로 삼겹살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동안의 삼겹살 1인분의 좀 가격을 봤더니 코로나19 이전 2017년, 18년 때를 보면 네. 15,000원대였었거든요. 그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21년에 16,000원 시대가 열렸고 이후에 17,000원, 19,000원 거침없이 오르다가 네. 이제 드디어 2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그래프에서 네. 삼겹살 옆에 괄호 열고 200g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저것도 이상한 거를 느낀 게 네. 몇 년 됐습니다. 네. 식당에 가보면요, 어느 순간에 네. 삼겹살이 200g이 1인분이 아니라 150g으로 바뀌어 있고요. 네. 소고기는 150g이 1인분이었다가 요즘은 어떤 데 가면 140 죠. 한우집은 네. 100g으로 네. 줄어져 있거든요. 네. 이게 이 식당 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짜낸 묘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순욱 앵커가 너무나 날카롭다. 그 얘기를 바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200g 1인분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의 단골집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부터 아닌데 하실 분들이 있는 게요. 160g을 1인분으로 하는 곳도 있고 아하. 지금은 150g이 대세인 것 같아요. 하고 50g이요? 예. 엄청 차이 납니다. 이게 고기 맞습니다. 몇 점 차이예요. 예. 하고 한우 같은 경우 소고기 가격은 진짜 120g을 1인분으로 하는 데도 되게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설렁탕 한 그릇을 12,000원까지는 사 먹는다. 네. 14,000원을 사 먹는다. 근데 설렁탕이 15,000원이 넘어가면 안 먹고 말죠.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삼겹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점주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2만 원은 과하지 않냐. 네. 그래서 앞자리가 10,000대를 찍혀야 되기 때문에 1인분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200g 대신에 150g, 160g 이 정도로 낮추면서 오히려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는 떨어질 기미는 없는 거예요? 물론 김광석 교수님이 얼마 전에 나오셔서 그 네. 얘기했어요. 물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좋은 소식은 없나요? 물가가 지금 언제쯤 좀 둔화가 될까요, 상승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크게 세 축 볼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가 에너지, 네. 유가라든가 가스 가격이 있고요. 두 번째가 먹거리 가격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를 자극하는 거는 먹거리인데 과일 가격이라든가 지금 삼겹살 가격, 외식 가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물가라고 합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인건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딱 제 이야기를 들어도 이 세 항목 중에서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서비스 물가, 인건비는 지금 못 내리죠.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인건비 때문에 문 닫는다. 네. 편의점주분들이 알바생보다 자기가 못 번다 얘기하고요. 과일 가격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 가격이 매해 2배씩입니다. 그렇죠. 최근 3년간 놓고 보면 3배 이상 이제 오른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남은 것이 에너지 가격. 실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물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높은 물가로 한 것이 지금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네. 떨어진 겁니다. 과거에 한 2년 전에 비해서.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가 최근 한 2주간 천연가스와 국제유가가 또 꿈틀대거든요. 아니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물가가? 예, 그러나 이제 왕의 규환이라고 네. 가스와 유가가 오르면 판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물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를 두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석유 시대에 살잖아요. 네. 유가와 가스 관련한 연관된 비중이 거의 한 25%, 30%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퍼즐인 유가와 가스 가격까지 폭등을 한다면 네. 그야말로 물가는 더 고공행진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른 더위에라고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네. 폭염이면 여름에 뭐 틀겠습니까? 에어컨 많이 틀죠. 그러니까 그 수요를 대비해서 간밤에 천연가스는 8% 올랐고 천연가스는 최근 2주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와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도 이제 들썩이고 있어서 올 하반기 물가 안정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전기값도 뭐 오른다는 얘기. 공공요금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요. 이거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어제 집에 갔더니 저희 아이가 에어컨을 방에 틀어놓고 학교를 갔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틀어져 있었던 거죠. 네. 굉장히 또 겁이 나더라고요. 전기료 많이. 겁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난방비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전기료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전기료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값이 오르면 전기료도 인상이 될 것이 참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랬고 제가 제 네.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에어컨도 덜 틀려면 더위가 좀 덜해야 되는데 네. 요즘 무더위가 먼저 빨리 찾아왔잖아요. 네. 이런 무더위 열대야까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진짜 냉방비가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폭염 이슈가 네. 주식시장에서는 뭐 아이스크림 주가가 상한가 같다 이러고는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고민은 전기요금, 가스요금으로 이어지는 냉방비 비용 폭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앞서도 제가 천연가스 국제유가 올랐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왜 오르냐 이제 에어컨 많이 킬까 봐 선제적으로 수요가 와서 그렇죠. 이제 오르게 되는 건데 우리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미 진작에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려도 몇 번, 몇십 % 올렸어야 되는 걸 안 올리고 눌러놨잖아요. 누르고 있었잖아요. 네. 뭐 4월 총선도 있고 그 전에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와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원자재 비용이 또 오른다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안 올리는 게 좋지만 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이게 비싸잖아요. 그럼 우리 덜 쓰겠죠. 아껴 쓰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비용이 비싸면 덜 쓰고 싸면 많이 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과도하게 뭐 이해 인정을 안 하실 수 있지만 요금이 싸면서 더 좀 과한 소비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당국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게 될 것 같아서 만약에 7월에 전기요금 인상에 전격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네. 가스요금 인상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오느냐. 당장 우리 국민들은 이제 에어컨도 못 틀라고 하냐 강력 반발 나오죠.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안 그래도 경기 나빠 힘들고 재료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는데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또 오르고 여기도 힘들고 물가는 물가대로 공공요금 오르면서 또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이게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껴 쓰는 거는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싸도 그냥 막 빵빵 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빵빵 틀지 못하고 아껴 쓰는 게 그게 좀 속상하다는 얘기죠. 네, 저는.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하나 지금 한국전력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돌아시면 또 우리 빚이에요. 네. 누적 적자가 43조에 부채는 지금 수백 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눈 가리고 아웅 결국 우리가 또 우리 돈으로 그렇죠. 한전의 적자를 또 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결국 어느 정도의 요금 현실화를 당국이 단행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평론가님께 얘기를 아닙니다. 했는데 그만큼 이 서민들은 전기료 안 그래도 금리도 높은데 물가까지 올라가고 네. 에어컨, 선풍기마저 마음대로 못 틀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 제가 맞습니다. 대변해서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